네, 참 황당한 질문들이 있어. 그거 몇 개 좀 해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 울트라 탭에 저 윈도우 깔려 있냐고 그러시는데 울트라 탭은 안드로이드 같아요. 운영 체제 자체가 달라요. 네. 예, 이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럼 운영 체제는 다 이미 얘에 맞춰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질문이요? 뭔 얘기를 해도 다 사주라는데. 저 이렇게 댓글이 활성화된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거 참. 내가 이제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 팀장이 그 10년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정말 10년 쓰고 오래됐으면 내가 큰 결단 내리겠습니다. 다 나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네 정말.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사님은 노트북 오래 안 됐죠? 한 2년 쓴 것 같습니다. 네? 한 2년 쓴 것. 2년이요? 바꿀 때 되긴 했는데 저도 살짝 밖에서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다 나만 보면 바꿀 때 됐다고 그래? 근데 제가 네. 사실 다른 거 별로 안 하니까 네. 워딩 PPT 작업 위주로만 하니까 네. 다른 특별한 뭐 고성능이 필요 없어서 현재는 그런데 네. 근데 바꿀 때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겠죠. 근데 그죠? 그거 때문에 바꿔야 되나는 살짝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블릿하고 무게 차이 나긴 나는데 그렇게 큰 차이 안 나. 그러니까 25인치인데 1kg가 안 되니까 엄청 가벼워. 신기하다. 다들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 입지가 매우 좁아지거든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야. 그런가요? 네, 약간 하고 싶은 말씀 우리 다 하시고. 정프로님 사는 분위기여갖고. 네.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네.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미국 시장 1.47% 갭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마이너스 0.1%까지 오전에 쭉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는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면제는 없다. 그러면서 쭉 내려왔고요. 그 한마디에 그냥 전부 다 내려왔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해서 플러스 0.78, 0.65, 0.79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에 반등을 한 것은 그래도 최악은 지나지 않았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은 있을 거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도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동차 기업들을 도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마지막에 바꾸냐고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붐의 일정 면제를 주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온쇼어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냐. 그 사이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시간을 좀 주겠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포드가 4%, GM이 3.4% 포드, 오르면서 GM. 네, 상대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전자제품과 반도체는 품목 관세를 위해서 조사 중이다. 네. 그 조사가 끝나고 나서 품목 관세를 발표를 할 건데 유연성은 있을 것이다. 또 이런 또 단서를 좀 달았습니다. 아마 애플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겁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지 정책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약주는 조만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관세로 인해서 급락했던 부분은 이제 거의 회복을 하고요.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0.95% 올라서 2,455포인트입니다. 코스닥 1.92% 올랐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도 좀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매도가 줄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장중 등락을 여러분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별로 테마별로 움직이는 모습은 나타냈습니다. 바이오, 로봇, AI, 헬스케어, 조선방산 중에서 종목별로 이제 따로 움직였고요. 어제 특이했던 점은 2차 전지가 세게 오르진 않고 네. 보통 세게 몇 개의 종목이 오르는데 어제는 고르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대선 정책 테마가 이제는 예전에는 대선 인물 테마였잖아요. 네. 이제 정책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AI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장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즉 종목 장세가 됐다는 거죠. 네. 오랜만이죠. 거의 3주 만입니다. 네. 지난 3주 동안은 계속 시황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이제는 시황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종목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4월 2일 종가가 5,67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감이 5,405포인트예요.
대부분 회복을 좀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2018년 흐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즉 관세로 인해서 떨어진 거는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4월부터 빠졌습니까? 아니죠. 2월 첫째 주부터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경기가 얼마나 둔화되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경기 지표로 이제 관심이 이동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즉 중국과의 개별 맞대응과 품목별 관세로 관심이 이동이 되고, 그리고 관세로 인한 사후적 경기 지표를 확인하려는 심리. 그렇다면 당분간은 경계 심리도 있고 관망 심리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조금 줄면서 섹터별로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월 2일이 관세 발효, 상호 관세 발효한 네. 날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 겁니다. 코스피가 2,505포인트고 코스닥이 684포인트였습니다. 보시면 코스닥은 708포인트입니다. 어제 종가가. 그 위로 다 올라섰죠. 네. 그리고 코스피는 2,455포인트입니다. 코스피는 약간 위로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종목 장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오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바이오가 가장 많이 오르긴 했는데, 보시면 요즘에 보면은 뭐 AI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원래 강했던 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끌었던 쪽. 뭐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이지만 그 외에도 반도체와 연관돼서 움직였던 전력 기기가 있었고 네. 조선이 있었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이 낙폭이 좀 컸었어요. 얘들이 이제 반등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얘들이 반등이 아주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네. 그런 종목만 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오르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좀 높은 그 전에 직전에 강했던 종목들, 섹터들, 종목들,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아주 강하지 못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코스피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급락을 해서 반등을 하는 건 큰 자금이 들어와서 수급이 확 바뀌면서 올라가는 네, 게 아니고 이제 급매물이 해소되면서 조금만 매수를 해도 그냥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패시브 자금이나 외국인 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대형주를 사면 지수는 오르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테마성 종목들 또 이슈별로 움직이는 종목 상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두 개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지난 2주 동안에 큰 변동성을 겪었고요. 그리고 나서 90일간 유예, 상호관세 유예가 지금 됐기 때문에 섹터별로는 품목별 관세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은 좀 줄어든 상태이고, 그래서 주시장은 좀 안정감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환 시장과 국채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제 뉴스도 좀 있지만 해외 IB들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을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뒤에 내용들이 있어갖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서는 미국 관세 면제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조건을 부과할 것이다. 조건은 1. 조건. 미국산 천연가스 구매를 확대해라. 2. 미국산 제품에 대한 자국 관세를 인하해라. 이 1번, 2번은 지금 다 합니다. 네. 네. 3번은 뭐냐면 세금도 그냥 제가 깎아주라고요. 웃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아니, 거예요. 세금 얼마 안 내는데. 아니 그 얼마 안 내는 것도 얼마 안 내지만 우리나라에서 매기는 예를 네. 들어 뭐 기업들한테 20%씩 다 매긴다고 치면 예. 미국 회사들한테는 감면하라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아니 있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좀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주면 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아니 상호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갈 협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나라. 네, 뭐 그런 여러 것도 이제 예. 저 욕을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엔비디아가 이거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라고 하는 얘기겠죠. 미국의 4년간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슈퍼컴퓨터 공장 건설한다. 5천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7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 700조. 650조 뭐. 이거 뭐 단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4일 날 요 발표를 했고요. 향후 4년간 미국에서 AI 슈퍼컴퓨터 및 실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생산을 미국에서 하겠다. 이게 방점이에요.
텍사스에서 폭스콘 위스트론과 함께 공장 건설 중이고 젠스랑 CEO는 미국 내 제조 역량 확대로 AI 칩과 슈퍼컴퓨터 수요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미국 내를 이제 방점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론도 HBM 장비를 대거 반입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나 일본의 신카와 등으로부터 TC본도 대량 주문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지금 4월이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주문한 수량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밖에 안 됐는데. 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마이크론이 월 그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2만 장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2배 반인 5만 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K 하이닉스는 월 12만 장입니다. 작년에. 네, 비교가 안 되죠. 네. 이걸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세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쪽에 HBM과 AI 반도체 쪽은 여전히 계속 성장하고 있는 데예요. 네. 근데 이제 관세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 섹터에 대해서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나온 얘기니까 짧게 읽어드리면 히토류는 뭐 자동차 드론 반도체 뭐 모든 첨단 제품이 다 들어가는데 중국이 히토류 및 자석의 미국 및 전 세계 수출 중단입니다. 이게 예전하고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 수출 중단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 수출 중단해갖고 우회적으로도 미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광물이 미국 기업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참고로 이 두 가지 밑에 걸 더 적어왔는데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습니다. 히토류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그게 크게 희귀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히토류 원소를 정지해서 전기 모터에 사용할 자석을 제조하는 능력인데 리튬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진짜 강점은 이 광물을 정제해서 만드는 것 능력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진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능력인지 나는 선택인지 물론 이제 워낙 많이 그 선택을 했으니까 그 능력도 생기긴 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히토류라는 게 그렇잖아요. 1톤 뭐 광물에서 뽑았더니 뭐 12g 나오고 이제 네네. 너무 이제 조금씩 나오니까 근데 대신 이걸 이제 정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화학적 처리해야 돼, 그렇죠. 물리적 처리를 예. 해야 돼 하니까 환경오염 어마어마하게 되고 맞습니다. 이러니까 사실 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이제 그 선택 한 거죠, 대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다 보니 뭐 그 능력도 좀 더 좋아지긴 했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다른 나라도 충분히 뭐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나 예, 뭐 네. 하여튼 뭐 여러 얘기 나오는 나라들에 예. 뭐 노력한다면 예. 중국에 그렇게 매달릴 건 아니지 않나 이 히토류 쪽은. 그 일론 머스크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 얘기 지금 정프로님 말씀처럼 일론 머스크 얘기가 그런 의도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너무 이렇게 끌려다니지 마라 뭐 이런 취지 모양이군요. 지금 보면 참고로 히토류 매장량 상위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한 거니까 가장 최근입니다. 네. 중국이 4,400만 톤이잖아요. 베트남이 2,200만 톤이고 브라질 2,100만 톤이에요. 중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으로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동안에 안 했었는데 여기 이제 끌려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정지의 능력을 우리 키우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 네네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려다가 못했던 내용 중에 미시건대에서 실업률 전망 그리고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1년 내 실업률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율이 67%. 네. 이거 5개월 연속이고요. 2009년 이후에 최고입니다.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 늘 거다. 경기 안 좋아질 거다고 본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거지만 3월 PPI도 전업이 마이너스 0.4%였습니다. 그리고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게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5개월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뭐 45년 만에 최저치 도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으면서 전체 지금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거랑 경제를 바라보는 거랑 좀 약간 이 갭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캐나다하고 덴마크 연기금에서 미국 주식 투자 중단 또는 축소 검토를 하고 있다는 파이낸스 타임즈의 13일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심해지면서 미국 투자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이다. 뭐 일리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재검토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캐나다의 연기금은 미국 전역의 산업, 소매, 사무실, 거주용 부동산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 침체 들어가면은 네.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사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증권사들 외국 가가지고 날리는 데들 엄청 많습니다. 이제 이걸 걱정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덴마크는 또 뭘 걱정하냐면 지금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연기금에서는 정치적,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중단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재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뭐 사이가 안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 미국 경제가 만약에 침체되게 예. 되면 당연히 캐나다의 그 연금 예. 같은 거 기금 같은 게 이제 부동산에서 박살나고 또 예. 주식시장 박살나고 예. 하면 그 기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축소를 한다는 거군요.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위험 관리를 네. 하는 거죠. 예, 그런 아, 근데 이게 먼저 빠져나간 사람들 그나마 좀 낫겠지만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예. 만약에 소용돌이로 그냥 예. 가버리면 정말 시장이 확 이게 돈 결국 미국 시장은 돈으로 지금 맞습니다. 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돈들이 빠지면 예. 돌아버리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빠져나갈지 네. 아니면 요번 이러한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서 들어올지 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싸잖아요. 네. 사야 되는 거고 음. 아니라고 생각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관망하거나 물러서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7번, 8번 뉴스가 그런 뉴스인데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에 최근에 10년 동안 투자한 사람들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네. 어마어마하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그리고 가장 큰 빅테크들이 미국에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자본시장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 금융시장이라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을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종종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12일 예탁 결제원 기준으로 4일부터 폭락했잖아요. 네. 4일부터 10일까지 집계를 했는데 우리나라 서학개면 18.7억 달러.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조 넘게. 2조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요 사이에요. 요거 네. 개미들이 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또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네. 3월 28일부터 그 전주 있잖아요. 네. 그때는 9억 달러 샀고요. 그 전주는 3억 달러 샀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게 폭락하는 동안 많이 샀는데, 네. 근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면은 왜 그 성향들이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매수 1위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ETF. 역시 3배. 네. 2위가 이제 테슬라인데 나스닥 100 3배 ETF. 뭐 3배짜리, 2배짜리. 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샀는데 아마도 이랬겠죠. 단기 급락을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3배짜리 수익 사서 실현, 단기 수익 실현을 하려고 했겠죠. 아마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자꾸 보시면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시장에도 그렇잖아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테마 거래도 잘하고 뭐 정치 테마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원래 그러지 않았던 일반 투자자가 그걸 따라서 하는 경우는 아, 그거 위험하죠. 거의 대부분 위험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투자도 보통의 일반적인 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대응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근데 요번에 이제 성공을 했겠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거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도 내내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동안에 볼 때 미국 시장에서 팔고 나와서 이익 실현해서 뭐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미국 시장을 신뢰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미국 관련 ETF가 지금 생기고 있고 네. 랩 펀드 이런 거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직접 투자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해외 연기금들이 미국에서 빠져나갈까? 네, 뭐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미국의 개인 투자들은 유럽으로 1분기에 많이 갔고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고 있고 또 실제로 성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난 동안에 뭐 16년 동안 S&P가 올랐어요. 22년에 한 해에 빠진 거 빼고 네. 전체적으로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데 IB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데들이 많거든요. 네. 그걸 오늘 좀 이때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하락하는 동안 연기금이 계속 사줬습니다. 네. 5조 5천억 정도 소매조 해줬거든요. 국장에서 예,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주로 반도체, 조선, 방산, 식음료 등을 이제 샀습니다. 그 제가 저가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외국인들이 파는데 국내 기관이 같이 팔면은 시장이 크게 내리는데 네. 국내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이 소방수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국내 기관은 그렇게 사지 않았어요. 연기금 주로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또는 연기금을 추종하는 펀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 들어왔겠죠. 근데 이게 역할을 좀 톡톡히 했는데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12.7% 정도로 이 추정치이긴 하지만 네.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 목표가 13%예요. 거의 다 찼네요. 13%예요. 그래서 그 여력이 좀 줄면서 연기금의 매수가 좀 주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이 터지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지난 2주간에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 그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 네. 한국 주식 비중이 얼마냐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가장 큰 비중이 지금 미국 주식이 차지하고 미국이 있으니까. 빠지고 우리가 미국은 빠지고 한국 그래서 차니까 좀 일찍 찬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미국 올라가면 또 좀 예, 여력이 예, 예, 예. 예, 그렇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장의 이제 수급 여건에서 네네. 우리 시장에 어딘가 주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근데 매도는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네. 줄고는 있는데 그리고 환율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올해 들어서 15조 원 팔았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 매도는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할 때 거기에 기관들의 매도나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 또 수급이 꼬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닥쳐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보고서를 여러 군데 보고서를 갖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요. 롬바드라는 데가 있었고요. 레이달리오, 도이치뱅크, UBS, 하워드막스 이렇게 몇 군데를 좀 가져왔는데 그냥 읽어드릴 겁니다. 읽어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IB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이 이론들은 어디 대학 교수가 그냥 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직접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서 이 사람들의 사고가 직접적인 수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미가 있다라는 전제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베어마켓에 진입했거나 진입 직전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베어마켓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조적 베어마켓이 있고 이것은 금융버블, 부채, 시스템 리스크 이런 경기 순환적 베어마켓이 있고 이벤트 기반의 베어마켓이 있다. 전쟁이나 팬데믹 이런 게 있고 의미의 차이점을 좀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하락장은 이벤트 기반의 베어마켓으로 시작되었다. 근데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경기 순환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다. 말이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그러니까 하락이 네. 이 단기적인 텐트럼에서 있어서 이벤트로 끝날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까지 가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거냐 거기 더 나가서 구조적으로 시스템 위기까지 갈 거냐 네.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구조적인 경우에 60% 하락하고 회복은 10년 이상 걸리고 순환형과 이벤트형은 30% 정도 하락하고 회복은 1년에서 5년 짧게 바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 순환적 베어마켓에서 금리 상승이 있었던 2022년도에 1년 하락했지만 다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그런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는 이벤트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관세 이벤트로. 그래서 여기서 순환형으로 경기 순환적으로 이제 갈 거냐 말 거냐 그걸 그러면 뭘 볼 수 있느냐 여기 써줬습니다. 이게 경기 순환형 2번으로 만약에 가는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거고 횟수도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연준이 그래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하고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한두 차례 하는 거는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4회 한다, 막 이런 프라이스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베어마켓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번 하락의 추세 반전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과 성장 둔화와 완화가 이제 그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TS를 엄받으라는 데는 뭐냐면 영국 매크로의 매크로 중심의 경제 투자 전략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보고서 제목이 이제는 달러가 아니라 금과 독일 국채다. 전통적 안전자산을 여겼던 미국 국채는 더 이상 회피처가 아닙니다. 구조적 인플레이션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 대안으로 독일 및 영국 국채와 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요번에 했던 거 요 얘기를 좀 쓰고 있는데 채권 시장의 반발로 트럼프가 정책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인플레이션이 4%대에 가면 트럼프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지금 채권 시장의 텐트러블로 인해서 한 발 물러선 걸 보면 여기서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이게 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거다. 그러면 정책이 만약에 물러서는 상황이 돼서 달러가 지금 약세가 됐는데 100달러인데서 100 아래 떨어졌잖아요. 네. 다시 올라가면 정상화되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매도해라. 이미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뭘 매도하라는 거예요? 달러를 달러를. 매도해라. 달러를 매도해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플레가 4% 위로 올라가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이 후퇴하지 않는다. 밀어붙인다. 그러면 망한다 이 얘기예요. 전방위 유동성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라이 달리오도 왜냐면 이런 분 다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라이 달리오 이런 관세는 침체가 아니라 파국을 부른다. 미국 경제는 이미 침체 직전에 있고요. 이 상황에서 관세를 잘못 다루면 침체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거다.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는 우리 역사가 그랬어요. 이 주식시장 역사가 침체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시스템 위기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계속 걱정하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도이치뱅크는 달러와의 신뢰 훼손 및 탈달러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책 혼선으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오늘 아침 급하게 해서 오타 몇 가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국의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 재정과 경상주의 적자인데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감소되면 재정 정책의 한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 여기 지금 연준은 좀 빠져 있는데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은요. 미국의 채권을 국채를 해외에 전 세계에 팔아서 그걸로 유지되는 국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신뢰가 훼손돼서 요번처럼 팔았잖아요. 이번엔요. 네. 그 매수세가 약화되면 재정 정책에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교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도 미국의 자본 시장도 주식 시장도 외국인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미 많이 변화가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외교 전략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우방 국가에도 막 갖다 관세 때리고 네. 협력하지 않고 모두 다 전 세계를 다 때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자충수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산 밸류에이션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채권 통화가 동시에 약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지금 어떤 나라가 이렇습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통화치 떨어지는 데가 어떤 데예요? 신흥국이에요. 취약국가입니다. 취약국가. 미국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런 상황이 좀 된 거 보니까 이미 일정 정도 신뢰를 잃으면서 미국만이 예외주의로 미국만 딴 데는 전체적으로 멀티플이 뭐랄까요? 우리나라 뭐 10배 정도뿐이 안 되지만 어떤 데는 뭐 15배 뭐 그 정도인데 미국만 25배는 괜찮아. 미국은 성장이니까 이거 이제는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좀 저게 되게 걱정스러운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좋게 보는 쪽에 두 가지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UBS에서는 불확실성의 점점을 통과하지 않았냐. 그래서 올해 한 6월에서 12월, 그럼 이제 올해 말까지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유가 뭐냐? 트럼프 관세 정책 유예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투자 심리의 극단적 위축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꼭 저점을 찍더라. 실물 둔화는 단기적 요인으로 봐야 되고 기업 친화적 정책과 연적 완화 정책으로 내년에는 회복 전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네. 뭐 세미나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 상황인 거고 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좋을 거로 그러니까 좋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그 위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기를 가정하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위기를 가정하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이런 건 잘 안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위기를 가정한다면 아예 안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위기를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생각하는 그런 쪽의 얘기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 하워드 막스의 아무도 모른다. 이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4월 9일 날 요게 지금 투자 노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노바디 노스인데 이게 3번 했다고 합니다. 언제 했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목이 네. 이 제목으로 투자 노트를 그때 한번 했고 팬데믹 때 한번 했고 요번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저희 회사 방송을 좀 하느라고 이거를 이제 AI 번역기로 해가지고 네. 쫙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게 한 페이지잖아요. 네. 34페이지더라고요. 제가 이거 2페이지로만 그냥 적어왔는데 34페이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게 방대하게 딱 해놨는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보면 깔끔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워드 막스가 지금 시장에 대한 예, 이야기를 정리해서 예. 올린 글인 거예요? 예. 근데 이만큼의 34페이지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길게 했는데 문장을 엄청 잘 썼습니다. 어. 엄청 잘 썼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하고 하지만은 여기서 좀 정리해서 오늘 요거 왜냐면 아침 방송 시간이 없으니까 네. 2페이지로만 가져왔는데 네. 2페이지의 내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론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사업가, 학자, 정부 지도자들 모두 조언을 제공하겠지만 그들 중 누구도 평균적인 지적인 관찰자보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세 조치들을 자책골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렉시트와 매우 유사하며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발효된다면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더 빨리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광범위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이 사건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네. 이게 되게 잘 썼죠. 문장들을 되게 잘 썼습니다.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거의 즉각적으로 체감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로 인한 이득은 수년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쫙 내용이 있는데 이 맨 마지막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이제 인용을 하시길래 저도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 말고요. 그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어왔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을 빌리자면 역사 전반에 걸쳐 운율이 맞는 주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제가 쓴 메모의 제목을 이 글에도 똑같이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 문단도 똑같이 쓰겠습니다. 18개월 전, 24개월 전, 36개월 전만 해도 하늘이 맑고 자산 가격이 하늘 높이 씻었을 때 모두가 기꺼이 주식을 샀습니다.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위험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마치 목욕물과 함께 버려지는 아기 같은 주식 말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의 의견입니다. 이분의 의견인데요. 막 휩쓸려 내려갈 때 정말 소중한 주식들 하나씩 잘 찾으면 된다. 그 소중한 주식을 물 버리듯이 같이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요. 근데 이분 역시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읽어드린 겁니다. 네. 근데 의미를 찾자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읽어드린 몇 군데에서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달라요. 우리 방송에서도 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했을 때는 그건 수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영향력이 있는 워딩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보다도 이 국제시장과 그리고 외환시장의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신뢰를 잃어서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워드 막스는 그때 그러면 2008년이나 뭐 위기 있었을 때 이 예. 양반이 그러니까 터지고 나서 쓴 거예요? 아니면 터지고 나서요. 터지고 나서 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예.
지금 막 이렇게 막 버려지는 네. 막 휩쓸려가는 그런 주식들 중에 그래도 알짜들 좀 잘 찾아보자. 요 정도 이제 멘트를 썼고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이제 그 누구도 이제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취지의 글이라는 본인 거죠. 이제 그런 취지이지만은 이 첫 장이 뭐냐면요. 첫 워딩이 저거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시그널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런 시그널들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끝도 없이 하락할 것 같고 세상이 망할 것 같았는데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세상이 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지금 뭐 주식을 사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이 투자 노트를 발표한 시점부터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어요. 2008년도도 그랬고 네. 팬데믹 때도 그랬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딱 위험이 터질 때 본인의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워드 막스는 저희 3프로 글로벌 머니 토크에서 네. 인터뷰를 많이 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마침 그렇죠. 보니까 제가 그거 찾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인터뷰하셨던 게 5개월 전에쯤 하셨더라고요. 이때랑 그렇게 보시는 뷰가 그렇게 갑자기 막 달라지진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의 생각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글로벌 머니 토크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네. 하워드 막스의 영상을 뭐 여러 개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죠. 네. 네. 아, 난 우리 이제 댓글 이제 거의 전 보잖아요. 네. 진짜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왜요? 그 마치 목욕물과 함께 버려지는 아기 같은 주식 뭐 이제 이런 비유가 좀 나왔잖아요. 네. 아기 주식 불쌍한데 네. 그 무슨 맥락도 없고 아기 주식 불쌍해 이런 댓글에 응애예요 뭐 이런 댓글도 있고 귀엽네요. 참 나는 우리 내가 뭐 충분히 못 살려서 좀 그렇긴 한데 정말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 참 제가 존경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센스들이 아주 좋습니다. 자, 하여튼 하워드 막스의 이런 진단 내지는 뭐 경고, 조언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다듬어 보시면서 스스로 네. 생각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간 좀 난 살 때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게 또 약간 고민되네요. 아기 같은 주식 잘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 아침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